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광주 도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막무가내 시골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광주 남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꼴로 5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과 스포츠업종의 생존율이 낮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안 불법 조업이 세월호 참사와 해경 해체 여파 속에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체력 측정부터 처방, 운동 지도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광주 시민 체력 증진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특정 건설사를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요즘 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관할구청이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수억 원을 물렸지만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김인정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뒤덮은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모두 한 건설사의 불법 광고물입니다. 떼고, 또 떼도 끝이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 저거이죠. 저거 쳐놓으면은 이렇게 건너 올라갈 때 아주 위험하다고. 많이 위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철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이렇게 똑같은 현수막이 다시 내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광주에서 철거된 이 건설사의 현수막은 무려 2,000여 장. 끝이 없는 철거에 지친 구청은 이례적으로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렸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아침에 철거하면 낮에 붙이고 낮에 붙이면 저녁에 붙이고 저희가 한 장소를 하루에 서너 차례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한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는 100여 개. 알고 보니 분양 대행업체 영업사원 100여 명이 대행업체에서 현수막을 할당받아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초기에 바짝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다며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인당 한 명씩 저희가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 이렇게 계약서만 수수료 저희 혹시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거거든요.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정해주는 거였던 뭐 얼마씩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불법 현수막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광명주택 측은 분양 대행업체가 저지른 일이라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거리를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당국의 행정처분도 무시해가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남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5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기업 1년 생존율은 광주 57.7%, 전남 58%, 특히 지역기업의 5년 생존율은 광주 28%, 전남 3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임대업과 운수업의 5년 생존율이 높았고 숙박음식업, 스포츠업종의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대중국 교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중국 교류협의회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대중국 교류협의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류협의회는 문화와 관광, 체육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과 교류한 적이 있는 민간단체와 대학, 문화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해 바다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와 해경 해체 등으로 국내 사정이 불안정한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이 더욱 활개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해경 1명에게 중국 선원 2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잽싸게 해경 헬멧을 빼앗는가 싶더니 다른 한 명은 몸싸움 중인 해경을 바다에 빠뜨리려 합니다. 맥주병과 칼 등 온갖 흉기가 등장했고 대원들이 목까지 졸리자 해경은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실탄에 맞은 중국 선장이 숨졌고 단속 대원 5명도 다쳤습니다. 던져가지고 물에 빠뜨리려고 그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검색 팀장으로서 검색 팀원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선 주변에 날카로운 새꼬챙이를 꽂고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갑옷처럼 쇠철판을 두르는 등 수단도 갖가지. 선장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집단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유혈 충돌도 끊이지 않습니다. 남한 육지 면적의 2배 가까운 서해를 중소형급 어선 13척으로 지키고 있지만 방파제 공사 등 어항 관리에 예산이 몰리면서 어업 지도선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계선 부근에
그런 큰 배가 어디 배치를 해가지고 표박을 감시만 해도 중국 어선들이 감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배가 수고 우리 척수가 지도선이 적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2,300여 척. 하지만 적발되는 어선은 빙산의 일각. 이들의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구 훼손 등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 해체 이후 해양경비 안전본부 차원의 기동단이 전 해역에서 뒤늦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정세를 모를 리 없는 중국 어선들은 오늘도 서해를 뒤덮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계속된 한파로 서남해안 양식장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12일에 비해서 수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한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바닷물 온도는 한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급격한 수온 변화로 인한 양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연안 28곳에서 수온 정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이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 3,211곳 가운데 86%가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시설물이고 50년 이상 된 시설물도 1,759곳으로 55%에 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저수지와 위험한 용수로 등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리 인플루엔자 방역을 소홀히 한 축산농가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축산농가는 모두 62개 농가로 고병원성 조리 인플루엔자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가 36가구로 가장 많았고 26가구는 구제역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축산농가들은 특정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실시와 축산 차량 등록, 차량 무선 인식장치 장착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올해 300주년을 맞았던 공제 윤두서의 예술 세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기획전엔 2달 동안 9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와서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를 만나고 갔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혼이 담긴 듯한 강렬한 눈빛은 눈물을 머금은 듯 우수에 잠겨 보이기도 합니다. 수염과 머리털은 하나하나 미풍에 흩날리듯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직을 버리고 학문과 예술로 생애를 보낸 윤두서의 자기 고백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담겼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이런 자각을 하는 그런 계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자화상이 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근대인, 근대적 인간의 출현도 읽을 수가 있고 현실 정치를 뒤로 하고 예술에 탐닉한 윤두서는 세파의 초연한 선비 정신과 존재에 대한 철저한 탐구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했습니다. 나무를 캐고 밭을 가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삶을 화폭에 담아내며 훗날 김홍도와 신윤복으로 이어지는 풍속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긴 지팡이를 들고 사색에 잠겨있는 노승의 얼굴, 역동적인 움직임을 정확하게 살려낸 수많은 인물화와 동물들의 그림에도 시대를 앞서간 실사구시의 정신이 담겼습니다. 윤두서의 서거 3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기획전엔 지난 2달 동안 8만 8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잇따라 열린 학술 행사와 강연도 조선 후기의 선각자 공제 윤두서의 삶과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지속 여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을 심의합니다. 모집위원은 12명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식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다음 달 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수목원법 개정에 대한 절차는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 남아 오는 29일 의결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여수 신항 마리나 항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마리나 항만 실시 설계를 시작해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0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민간 투자가 투입될 이번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에는 450m 규모의 방파제와 선박 관련 시설, 클럽하우스와 요트 수리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운동할 때 개인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비싼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죠. 무료로 체력 측정부터 처방, 운동 지도까지 한 곳에서 해주는 체력센터가 생겼습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 근력, 지구력, 민첩성 등 기초 체력을 측정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정확히 측정, 진단받은 후 알맞은 운동을 처방받습니다. 측정과 처방이 끝나면 내 몸 상태에 필요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듯이 운동치료사가 나의 체력을 측정한 후 알맞은 운동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맞춤형 운동 처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의 특성에 맞는 또 그 사람의 근력이라든지 체력에 맞는 운동을 적절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처럼 전문가들이 체력 측정부터 상담, 운동 지도까지 한 곳에서 해주는 체력 증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0대부터 7, 80대까지 연령대별로 누구나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무작정 운동하는 그 방식을 벗어나서 과학적인 운동 방법,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또 학생 선수들을 위한 재활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최첨단 재활 장비를 도입해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들에게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장비들이 고급스럽고 또 그런 장비들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몸에 이제 맞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서 체력 증진센터는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민체력증진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15 시즌 코칭 스태프 보직을 확정했습니다. 1구는 조계현 수석 코치와 함께 박흥식, 홍세환 타격 코치, 이대진, 홍우태 투수 코치 등으로 코칭 스태프가 구성됐습니다. 2군 감독으로는 올해 스카우트로 활약한 정회열 스카우트 팀장이 선임됐습니다. 또 시즌 중반 은퇴하고 지도자 수업을 받은 포수 김상우는 2군 배터리 코치로 뛰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과기원의 김도환 교수와 카이스트의 조광현 석좌 교수팀이 심장근육세포의 생사를 결정하는 원리를 규명해냈습니다. 연구팀은 심근세포 안에 베타 수용체가 강한 자극을 받으면 사멸 경로가, 약한 자극을 받으면 생존 경로가 각각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연구 성과가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순천시의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침체된 원도심의 새로운 재생입니다. 다양한 세부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도심 재생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올해 민선 6기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더 큰 순천을 위한 도시재생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천을 정원 도시로 만드는데 신동력이 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그 민선 6기의 첫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0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도심 재생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의 미래 계획은 자연의 시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1000가지로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조성된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테마거리와 문화창작총 조성 등 30개의 단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동 1번지에 있는 옛 교보빌딩 건물을 철거한 뒤
남은 부지 2,200여 제곱미터에 순천 역사 기록관과 만남의 광장, 정원도 새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천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와 도시재생 현장 답사를 통해 올바른 도시재생의 의미와 방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부분으로 문화거리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문화거리에 있는 우리 예술가들도 우리 선도 사업에 같이 지금 참여를 해서 순천 원도심의 재생도 그 문화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건 잘 잡은 것 같고, 그것을 그 주민들 또 여러 그 사회 단체들과 함께 엮어 나간다면 아주 훌륭한 재생 사업이 되지 않겠나. 점차 사라지고 침체된 원도심의 희망 위에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3터, 1터 놀이터를 세우는 일.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순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도는 산업 현장에서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5명을 으뜸 장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는 현대 사무중공업 한중선 씨, 금호타이어 장동만 씨, 주식회사 달성의 정옥기 씨, 중앙EMC의 김성호 씨, 세원목재의 박용관 씨 등입니다. 으뜸 장인 제도는 1994년부터 장인 정신이 투철한 지역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무려 28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제6대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기업인 출신 16명이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모두 2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중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복수 추천할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포장 처리, 판매까지 모든 거래 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 농가와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와 포장 처리 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됩니다. 또 돼지 사육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달 이력 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의 농장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